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서요. 영상 11도에서 12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이 대선일인데요. 내일 역시 대체로 맑고 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일요일 정도에나 전국에 이 단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사전투표 논란도 좀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선거에서는 좀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또 준비 상황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투표할 때 유념해야 될 점들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의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꽃 판매를 인터넷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확진자 관리 체계가 재택치료 위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들을 위해서 설치된 생활치료센터 운영 여부를 놓고서 강원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 내에는 지난해 3개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확산된 이후에 현재 3곳의 가동률은 약 30-40%인데 비해서 한 곳당 센터를 유지하는 데 한 달에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재택치료 위주로 확진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도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으로 4%대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원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통계지청에서 발표한 강원 지역의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3%가 상승했고 지난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4%대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우울증과 외로움, 가정 내 확대 등의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노인회는 특히 점심시간대를 제외한 오후 시간에 경로당을 개방하는 방안과 경로당의 거점 지역화, 또 경로당 회장직을 일자리 사업 대상 직군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전투표 좀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또 본투표를 앞두고요.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또 준비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의 이태희 공보주무관 연결하도록 하죠.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이태희 주무관입니다. 예. 자, 이제 내일로 다가왔네요. 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보통 이 대선 정도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네, 선거일 투표는 도내 670개 투표소에서 일반인 유권자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때 좀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네.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 세대마다 발송하는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방법입니다. 네. 책자형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만 게재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병역, 학력, 세금 납부, 체납 실정과 전과 기록 등이 기재되는 만큼 유권자분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 공약 마당이라는 새로운 정책 선거 홈페이지에서는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와 선거 공약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기 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현명하게 후보자를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 도내 67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이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제 시간대가 분리되는 겁니까? 네, 확진자와 격리자분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확진자 등은 18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이제 퇴장한 후에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인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네. 사전투표 때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투표를 하던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 이번 내일 투표에 있어서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18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가 이제 만약에 종료가 안 된 때에는 일반인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에서 별도에 대기하시다가 일반인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하신 후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그 사전투표 때는 사실 그 5시 이후에 네. 확진자들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반 유권자들과 이제 같은 그 시간대였어요. 이게 네. 더 이제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네. 일단 일반 투표자 위주로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이 투표 방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일반인 유권자의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인 유권자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투표소에 방문하시면 먼저 발열 체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후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대기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앞뒤 사람과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분증을 먼저 준비하시면 편리한데요. 본인 확인석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잠깐 마스크를 내리시게 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신분증의 종류는 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여권도 가능한 겁니까? 네, 여권도 가능하시고요. 예.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보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전투표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네.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선관위 차원에서 이제 사과 성명도 내고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네. 한 투표소에는 투표함을 한 개밖에 둘 수 없다. 좀 이게 좀 근본적인 좀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렇더라도요. 네. 뭐 소쿠리가 나오고 비닐봉지가 나오고 좀 그래서 좀 너무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생긴 이유, 좀 현 상황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먼저 3월 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직선거법상 한 투표소에는 투표함을 한 개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사전에 임시기표소를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였고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담긴 봉투 바구니를 통일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소에 옮기는 등 물품 준비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되었다는 지적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실망하고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개선하였으니 이번 투표일 선거 때에는 안심하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 확진자들과 이제 격리자들은 이제 그 6시 이후에 오후 6시 네. 이후에 이제 따로 시간대를 구분한다는 것인데 네. 그 밖에 좀 어떤 점들을 또 좀 더 유의하면 될까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한 투표가 더욱 중요한데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쓰기,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불필요한 자제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인 선거인은 종전과 같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가셔서 하실 수 있지만 또 발열 증상이 있는 선거인 분들이 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시는 방법을 통해 선거를 하실 수 있고요. 18시부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시작되는데 뉴스에 나온 것처럼 5시 50분부터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들이 투표소에 오셔서 대기하실 수 있으니 조금 일찍 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날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럴 때 또 제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허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 점들은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좀 유의해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사진으로 배경으로 하여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의 처해 지우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틀에서 투표를 하고 실외에서 여러 가지 제한은 크게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실내에서 이제 투표하실 때 이때는 좀 유념하셔야 될 점들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대통령 선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이제 선관위 차원에서 좀 부탁 말씀, 좀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정말 중요한 선거인 만큼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모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모두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안심 투표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투표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의 이태희 공보주무관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동네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강릉동의 삼척의 산불 이제 다 진화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도요. 참 피해가 엄청난데 우리가 이제 그 피해 상황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봤고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민가로 확산되었을 때 마을 비상소화 장치가 인명 피해를 막는 마지막 이제 그 보루 역할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정부 차원에서 강원도의 동해안 산림 인근 마을에 비상소화 장치 설치 지원 요청 이것이 좀 계속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형 산불 예방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투자가 매년 반복되는 피해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삼척 원덕읍 월천리와 산양리, 노경리, 사공리로 근접하자 마을 주민들은 2020년에 설치한 비상소화 장치로 진화 작업에 나서 민가 확산을 막았습니다. 지난 5일 강릉 옥계 산불이 옮겨붙은 동해시 승지골 역시 주민들이 비상소화 장치로 사투를 벌여 최악의 피해를 면했는데요. 인명 피해를 막은 동해와 삼척의 마을 비상소화 장치는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이후 초동 조치를 위해 확충된 시설로 이번에 또다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네. 자, 비상소화 장치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확충이 좀 많이 더딘 편이라고요.
네, 강원도는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이후 정부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동해안 산림에 자리 잡은 마을 2,180곳에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288억 원이 소요돼 국비 144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이에 2020년 정부는 추경을 통해 국비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고 동해안 마을 820여 곳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1,360개 마을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는데요. 또 산불 발생 시 현장 지휘의 혼란을 막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동해안 통합지휘 조정통제센터 건립사업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산불 대응 국책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정부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외양간을 또 제대로 고쳐줘야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일 치러지는 대선 좀 투표와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사무원들이 받아서 처리하면서 논란이 이제 빚어졌었고요. 앞서 이제 선관위 관계자와 좀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내일은 그 대선 본투표에서 이들의 기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일단 변경이 된 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코로나 확진 격리자들의 기표 용지를 선거 사무원이 종이상자와 소쿠리 등을 이용한 전달 투표를 하면서 논란이 일자 재발을 막기 위해 용지 직접 투입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들은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해 투표한 후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네, 확진자 위주 기준으로 보면요. 오후 7시 30분까지는 도착해서 대기표를 받는다면 투표가 이제 가능합니다만은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도착하시는 분들은 투표가 이제 불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낸 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간 유권자들은 본투표에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투표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투표용지를 전달받기 전에 기거했더라도 이미 투표용지가 발급돼 전산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1인 1표 원칙에 따라 같은 신분증으로 두 장의 표를 발급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중도 귀가자 상당수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투표 부실관리 여파로 강원 여야는 본선거일에 투표, 개표소의 감시를 강화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원선대위는 도내 전체 투표소 670곳에 1,322명, 개표소 18곳에는 108명의 참관인을 투입합니다. 국민의힘도 최대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모두 확보해 투표소 1,340명, 개표소 180명 등 1,448명을 참관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치러지는 이 선거 정말 별 탈 없이 좀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또 이번 그 투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리포터 취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 꽃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주인의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가 도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 꽃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입학식과 졸업식이 생략돼 꽃값은 계속 하락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강원도는 인터넷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꽃 판매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인터넷 마켓컬리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강원 꽃 10만 송이 판매 행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12개 화훼농가가 생산한 꽃들이 판매되는데요. 튤립과 백합, 프리지아, 라넌큘러스, 리시안 믹스, 디스버드 믹스가 판매됩니다. 소비자가 꽃을 최대한 오래 감상할 수 있도록 꽃피는 시기를 감안해 즉시 수확한 꽃을 배송한다고 하는데요. 주문이 확인되면 도내 농가에서 생산한 꽃을 마켓컬리 물류기지에 납품하고 배송을 실시합니다. 고객 관리를 비롯한 여러 과정을 유통 플랫폼이 전담하기 때문에 화훼농가 입장에서는 납품 후 리스크가 없어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네, 리스크가 없다고요. 예. 네, 또 강원도에서 꽃박스 비용 3천만 원의 포장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정규철 농산물 마케팅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2일부터 11일까지 마켓컬리와 함께 강원꽃 10만 송이 판매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는 기관단체 협조를 구해서 꽃 팔아주기, 사무실에 꽃 놓기 등의 일시적인 행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꽃다발 제작과 포장 기술이 좋아져서 택배송을 통해 안전하게 싱싱한 꽃을 받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튤립, 백합, 프리지아, 라넌큘러스, 리시안 믹스, 디스버드 믹스 등 이렇게 6품종입니다. 네. 자, 실제로 화훼농가 또 화훼업계는 보통 1, 2월 이 졸업 시즌 또 입학 시즌에서부터 이제 가정의 달까지가 정말 가장 이 꽃 판매량이 높은 시기입니다만은 몇 년째 또 그런 시기를 그냥 그대로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화훼농가 매출 좀 어느 정도 줄고 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먼저 강원도의 전체 화훼농가는 160농가로 149헥타르의 규모인데요. 보통 연매출 124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50여 농가가 겨울 재배 출하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35% 정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매출에 맞춰서 올해는 미리 생산량을 줄였지만 그럼에도 2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대면 행사가 계속 축소되지만 인건비와 자재비는 증가해 화훼 생산 여건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꽃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나타나면서 지난해에는 화훼의 수입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입꽃이 점점 늘면서 국산꽃 유통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꽃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 지원과 장기적인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는 꽃의 파손과 훼손 문제로 꽃은 배송이 어렵고 거의 도매 시장을 통해서만 유통이 이뤄졌는데요. 이제는 꽃다발 제작과 포장 기술이 좋아져서 택배송을 통해서도 안전하게 꽃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청 정규철 농산물 마케팅 팀장 목소리 이어듣겠습니다. 꽃 피는 시기를 감안해 적기 수확해 보내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화사한 꽃을 보면서 잠시라도 심신의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화훼농가를 위해서 마켓컬리 외에도 카카오 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시즌별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화훼농가의 피해는 강원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좀 지자체 차원에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지원들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네, 먼저 충북 진천구는 꽃선물 생활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8일까지 산하 공직자와 관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꽃 판매에 나서는 겁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야외 행사장에서 화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 장터에 방문하면 성남 지역 150곳의 농가가 재배한 100여 개 품목의 화훼류를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30%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꽃의 소비가 크게 이제 줄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기회에 좀 저렴한 가격에 꽃도 사시고 정말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화훼농가도 도울 수 있는 이런 행사
좀 많은 분들 관심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요. 강원도 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0시 기준이죠. 도내 의료기관의 중환자 병상 63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48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76.2%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이 같은 병상 가동률은 일주일 전보다 17%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현재 97%, 지난주 같은 시기에 비해서 14%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 중증 환자 위주의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 또 이제 치료 대책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그런 또 의료 시스템 자체가 준비된 것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미리 더 확충을 하든지 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 대책 정말 의료 마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월 8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이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내일 투표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